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년 목표 10만 꼭 할 거예요. 10년 했습니다. 10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괴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물은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히 올해의 영화로 뽑습니다. 별점도 공개할 수 있어요. 별점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점 만점에 4.5점. 제 취향에 꼭 맞는 그런 영화였고, 서울의 봄을 보면서 되게 많이 아파했잖아요. 힘들고 열받아 했잖아요. 괴물을 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고 정말 많이 아파하고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고였어요, 진짜. 저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기대를 왜 안 했냐, 물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압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이고, 전 DVD도 소장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 소장하고 있는데, 전작이 브로커였잖아. 전작이 브로커라서 브로커가 너무 실망이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작품이 한 10편 정도가 있다고 하면 10편 다 잘 만들었는데 브로커가 조금 아쉬웠어. 브로커가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야. 개 중에서 브로커가 좀 아쉬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포스터도 보면은 재미없게 생겼다, 진짜 더럽게 재미없게 생겼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목이 또 좋아. 보러 가자. 보러 갔는데 미친 거지. 연달아서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아픈 영화들이 계속 나오니까, 열받는 영화들이 나오니까 폭주하겠더라고요, 제가. 열받아서 속이 터져가지고 죽겠더라고. 일단 장점으로 얘기해보자면, 여기에서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 자, 여기서부터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영화를 보면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뭐 유치원생들 때리고,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생 때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막 패고, 근데 그 위에 있는 뭐 원장들은 그걸 쉬쉬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학교도 뭐 그런 학원 폭력들이 있으면은 학원 폭력을 막으려고 하고,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막 묵인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영화에서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막 선생님들끼리 말장난하고 쉬쉬하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하고, 이런 장면들이 여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막 망가지는 모습들이 나와. 미쳐버리는 거죠. 너무 열받는 거야. 답답할 정도로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괴물에서 잘 담아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학원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 이 이야기는 세 구조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만 봤을 때는 선생들이 학생들을 때리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 뭘로 바뀌냐, 이게 선생이 학생들을 때리고 있다 해서 교권 추락으로 지금 가버리는 거야. 사실은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 선생님은 걸스바를 다니지 않는데 걸스바를 다닌다고 소문이 나. 그 소문을 아이들이 내. 그게 현실화되고 현실처럼 되고, 그게 부모님들 귓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부모들은 선생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고, 교사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펼쳐지죠. 그 교사는 한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펼쳐지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게 한 이야기에서 두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거야. 두 장르의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거야. 메시지가 또 다른. 오마이갓. 그렇다면 괴물은 누구인 것인가? 첫 번째 이야기만 봤을 때는 괴물이 어른들, 숨기려는 어른들과 교사의 문제로 치부됐는데, 두 번째 이야기로 봤을 때는 학생들, 부모가 괴물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또 바뀐다는 거야. 교권 이야기도 아니고 부모 이야기도 아니야. 이것은 아이들의 이야기인 거야.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어. 여기서 이제 그 동성애의 느낌을 주게 되죠. 이 한 학생은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괴물이라고 불려. 그것도 누구한테서? 부모한테서. 그래서 너는 뇌가 돼지의 뇌로 바뀌어서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부모한테 폭력을 듣습니다. 이 둘의 죄는 없어, 이 학생들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차량 안에서 탈출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괴물은 나였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즉 어른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미쳐버리는 거야.
사람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 이야기로 나눴고, 세 장르로 만들었고, 세 가지의 메시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의 큰 메시지도 만들어내죠. 현실의 이야기도 반영하면서, 시스템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 자신까지, 보는 관객들까지 반성하게 만드는. 이런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학폭, 가정폭력, 교권, 차별금지 등 한국의 지금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 영화에서 안 느낄 수가 없죠.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입니다. 100%입니다, 이건. 누구의 시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영화. 시점이 앵글이 다르게 찍힐 때마다 그 대상을 마음대로 잣대에 지어서 괴물이라고 판단하지만 그 누구도 괴물이 아니었던, 혐오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걸 똑같이 판단했던 이 영화를 보는 우리가 괴물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보지 않아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그 시선으로 보고 있고, 내가 본대로만 판단하고, 아, 본대로만 판단하는 내가 괴물이었구나 라는 그 결론으로 가게 되는 이 방향이 진짜 너무 부끄럽더라고. 영화 보면서 시야가 좁으면 단면만 보게 된다는 걸 메시지로 보여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정도로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각본이 미친 거지. 이 각본이 사카모토 유지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만든 작가인데,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흐르는 사카모토 류이치의 그 노래, 이 휘몰아치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애들이 밝은 곳으로 미래를 향해서 떠날 때, 그 기차를 달릴 때, 그 기찻길을 달릴 때, 그때 딱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그 화면이 꺼지고 크레딧이 나오면서 음악이 흐르는데, 제가 이제 못 나가겠더라고, 밖을. 아트카드 받으려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더라고. 울음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나가면 울 것 같더라고. 근데 옆을 딱 봤어. 다른 관객들을 봤어. 한 50대, 60대 되시는 어떤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안 나가고 그 화면을 지그시 보면서 그 음악을 감상하고 계시더라고요. 난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 특히 어른들이면 어른들일수록 더 많이 이걸 공감하게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결국 학폭 실태를 못 알아채긴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남자답게 입버릇이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터놓을 수 없는 사람 같겠죠. 그 남자답게라는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남자답지 못해 너는. 여러분들 다 남자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남자실 텐데 그런 말들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게 폭력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저도 가끔 이렇게 그 아내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그게 툭툭 튀어나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되게 이상한 말이라는 걸 눈치채곤 하거든요. 굳이 괴물을 꼽자면 저는 미야도야 요리를 괴롭힌 학생들입니다. 사회죠. 사회가 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회 자체, 사회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결국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어른들이에요. 결국 사회가 괴물을 만든. 맞아요. 그 학생들이 호리 선생에게도 폭언을 하죠. 챕터 지나갈 때마다 반전같이 주는데, 반전이라기보다는 되게 충격적으로 묘사하잖아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태풍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창문이 열렸잖아. 그때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죠. 아이가 2층에서 뛰어내렸구나. 아이가 죽었구나. 라고 예상하게 되죠. 근데 물론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격요법을 주고 있거든요. 난 그 연출도 너무 좋았다고 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도 선생이 옥상 위에 올라가서 죽은 것처럼 묘사되잖아요. 그렇다가 갑자기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그 기차 안에서도 문 열었는데 학생들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묘사를 하잖아요. 이런 충격요법들이 극을 더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연출이 좋아가지고 쇼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제목은 이 영화의 인물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우리들에게 질문 던지는 것이죠. 엄마도 선생님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발언들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사실 악의조차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아이한테는 폭력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좋았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거 따라하는 거잖아요. TV에서 나오는 거, 엄마는 아이한테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건데 그게 학생들한테는 놀림거리로 작용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와, 당연히 얘가 미칠 수밖에 없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가 영화적인 연출이 또 들어가는데 그 요리라는 학생이 글자를 뒤집어서 쓰는 그런 게 있었고, 선생님은 책을 보면서 오타를 번역하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알아챈다라는
어떤 영화적인 설정이 있었잖아. 그것도 너무 영화적이어서 좋았어.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냈지? 야, 브로커도 이렇게 만들어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엔 어떤 영화보다 잔잔해 보였지만 이 영화는 온전히 느낄 때 어떤 영화보다 휘몰아치는 영화. 태풍처럼 휘몰아쳤죠.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영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엔딩도 여러 해석이 나오게 만드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 나중에 그 애들이 기차 안에서 나오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나는 태아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제가 오늘 이제 이발을 했는데 미용사? 네, 미용사 분께서 남자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영화를 정말 많이 보시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이제 추천하면은 그 영화를 보세요. 보시고 나서 재밌게 봤다. 다음에 가면 재밌게 봤다. 제가 저번에 추천해드렸던 영화가 코다였거든요. 근데 코다 딱 보고 나서 정말 재밌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가자마자 서울의 봄도 좋고요. 괴물 보세요. 괴물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그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괴물은 교장과 미나토라고 생각하고 호리 선생이 이 영화의 최대 피해자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학생과 부모 때문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으니. 근데 교장도 그렇고 미나토도 그렇고 결국에는 가해자가 아니었죠. 가해자가 아니었죠. 관악기 소리가 괴물 소리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 맞아. 아, 생각났다. 관악기 소리 난 뭔가 했더니만 그 왕 하는 소리. 아, 맞아, 맞아. 괴물 소리 같았어요. 예.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제가 2회차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관악기 소리 있잖아요. 부는 거 첫 시퀀스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나토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그 엄마가 학교에 갔을 때 계속 관악기 소리가 들렸거든요. 끝에만 들린 게 아니야. 그 브릿지의 끝에만 들린 게 아니라 내내 나오고 있었어. 내내.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게 걔네들이 불고 있었던 거야. 교장하고 미나토가. 난 그것까지도 너무 좋았다. 어차피 하나의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지는 거죠. 예. 철도는 실제로 막혀 있는데 철로가 열려 있는 걸 보면 이승과 작별 같습니다. 잠깐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러니까 폐철로는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면서 저는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미래에는 이런 폐철로에서 달릴 수 있는 시임차게 달릴 수 있는 기차 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연출, 설정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레차 팬더님 말씀으로는 얘들이 죽었고 애들이 이제 세상과 작별하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제 거에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을 정도고 너무 지금 충격인데 저는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계속 살아있었거든. 죽은 것처럼 묘사했지만 살아있었거든. 그래서 세 번째마저도 살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대로라면. 근데 그런 해석도 미쳐버리네. 더 좋아지네, 영화가. 교장이 남편 면회 가서 담담하게 손녀 얘기하는 부분은 뭐였을까요? 거의 유일하게 교장 시선인 파트인데 손녀를 기억하는 것도 같은데 막상 무덤 얘기는 남처럼 하기도 하잖아요. 교장의 이야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교장이 맨 마지막 태풍 왔을 때 물가를 바라보면서 되게 슬퍼하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교장도 결국에는 피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의 일종이 아니었어. 교장이 가해자로만 계속 발 걸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또 오해를 만드는 여지였던 것 같고 교장도 처음과 중간과 끝을 보면은 학교를 위해서 정신 나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도 저희의 오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나토보다도 요리가 진짜 너무 안쓰러웠던 게 뭐냐면 딱 문 열자마자 나는 신도 아야카짱을 좋아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슬펐고 걔가 되게 밝잖아요. 미련하게 밝잖아.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얘가 아닌 것처럼 웃음을 짓고 있는데 자기 이야기를 피하고 계속 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 웃고 있는데 너무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얘가. 뭔가 심상치 않다. 근데 끝까지 계속 웃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애쓰고 있다 얘가.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 여러 사람들의 해석이 갈리기에 그 또한 이 영화의 매력 같아요. 두고두고 곱씹는 영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그 키노라이치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인생 작품을 5개 정도 뽑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제가 항상 꼽아놓는 게 고백입니다. 고백.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백과 많이 닮아 있어요. 이 고백이라는 이 영화가 한 3챕터로 나눠져 있거든요. 2챕터인지 3챕터인지 나눠져 있어. 그래서 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학교로 데려왔고,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복수 얘기거든요. 근데 요런 챕터 내용과 요번 괴물과 흡사해가지고 더 좋은 거야. 괴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백 무조건 좋아합니다. 둘 다 명작이에요. 한번 보시고, 저는 아이들은 오히려 살아있으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아이들은 몰라준 엄마랑 선생님은 아이들을 못 찾잖아요. 둘이 죽지 않고 서로만 의지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간대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좀 애매하긴 하죠. 태풍이 지나고 나서 애들이 나오는 거니까 못 찾았다고 하기도 뭐하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오해라는 괴물을 본 게 아닌 거지. 지금 뭐 명대사들 나옵니다. 명대사들 나와. 엔딩도 열린 결말이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도 사실 죽은 거다라고 봤습니다. 욕실에서 멍든 상태로 자신의 몸도 제대로 못 가누던 요리가 폐혈차로 뛰어왔던 것이나 산사태로 인한 것이나, 교장도 소문의 피해자 같음. 소문들이 쌓이다 보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계속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첫 번째에서 소문은 뭐냐면, 선생님이 걸스바에 갔대. 이게 바로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게 바로 밝혀지고, 두 번째에서도 그게 나와요. 뭐가 거짓말이, 그 소문이 하나 나와. 애들이 막 한 말이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교장 얘기였을 거야. 그래서 교장도 분명 피해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와 호리 선생이 오기 전에 빠져나갔다고 가정해도 날이 환하게 밝고 언제 비가 왔는데 개청하고 푸르렀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레에다 히로까지는 단정 짓고 싶지 않았을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이거를 단정 지을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해석으로 남겨두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론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영화일수록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단정 지었다가 어떻게 됐어? 괴물이 됐잖아.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는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거야. 둘 다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해석이 있다면 그것도 맞는 해석일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소문들이 있었어. 그 소문이 퍼지는 과정이 나와. 제대로 보여줘요. 이거는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대 저랬대 하는 것들이 나중에 바로 뒷섹션에서 바로 그게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기억났다. 그 얘기를 했어. 사실은 교장의 남편이 죽인 게 아니라 교장이 죽였대. 그래서 교장 남편이 대신 들어간 거래 라는 소문이 나.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는 거죠. 맞아, 그 소문이었어.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말인 거지. 그 소문은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거지. 이 영화에서의 소문들은 그거야. 고레다 히로카즈의 연출, 사카모토 유지의 각본,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 이 세 개가 진짜 합쳐져가지고 앙상블을 만들어냈다. 진짜 미치는 영화였다. 4.5 좀 아깝지 않다. 아니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빼먹었다. 안도 사쿠라 연기 미치지 않았어요? 난 이 배우의 연기를 매번 보면서 진짜 미쳤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연기가. 제가 최근에 본 연기 중에서 진짜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래, 어느 가족 한 남자. 그래, 미친 것 같아 진짜. 미쳤다고밖에 얘기가 안 나오네. 에이타도 너무 좋아요. 에이타도 진짜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에이타는 이 학원물 나올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런치의 여왕, 너는 배, 워터보이즈.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워터보이즈, 오렌지 데이즈, 노다메 칸타빌레. 최고의 이혼에서도 좋았지만 연기 진짜 잘한다. 그리고 사카모토 류이치의 노래가 유작이라고 하죠. 2곡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또 전체로 다 한 줄 알았더니만 두 곡을 쓴 거고 돌아가시기 전에 투병 중이어가지고 작품을 함께 하지는 못하고 뭐 골라가고 싶으면 골라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 시체 태울 때 미나토가 요리한테 네가 걸스바 방어한 거지 거기에서 아버지가 있으니까라고 하는데 저는 아버지 거기서 타 죽은 줄 알았는데 2회차 보니 태풍 올 때 길어서 쓰러진 남자를 비추는데 그게 요리 아버지더라고요. 태풍 올 때 길에서 쓰러진 남자를 비춘다고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이 요리 아버지라고? 야, 2회차 하면은 보이는 게 좀 있긴 있네요. 저는 웬만하면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못 봤네. 안도 사쿠라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감각이 뛰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이야. 그냥 일반인이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냥 거기에 사는 사람 같아. 그 세계관에 사는 사람 같아. 괴물이면 괴물에서 사는 사람 같고 어느 가족이면 어느 가족에서 사는 사람 같아 그냥. 배우가 아니야 그냥. 아 근데 제가 진짜 그 중에서도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아쉬운 게 포스터야. 포스터가 너무 아쉬워. 이게 참 진짜 더럽게 재미없게 만들었어요 진짜. 이거 아, 요건 좋아. 근데 요것도 난 요것보다 요게 더 좋거든요. 요 아날로그틱한 요런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만든다니까. 괴물도 여기 보면은 이 원작의 괴물은 폰트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쓴 느낌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별로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어. 너무 재밌게 봤어. 울음이 여기 가득해. 근데 이제 받았어. 아트카드를 딱 봤는데 울음이 갑자기 쑥 들어가. 아트카드의 상태가 포스터의 상태가 진짜 재미 더럽게 없게 만들었어 진짜. 그때도 슬 들고 가다가 쓰러짐. 지나가는 정말 진짜로 못 봤어요. 근데 아빠도 힘들었겠지. 사실 지금 상황에 진짜 현실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속상하겠지. 속상할 텐데 이제 그 가정 폭력을 했다는 게 문제지만 야 그런 장면들이 깨알같이 있었구나. 저는 그리고 첫 챕터에서 미나토 엄마가 미나토를 찾으러 타나가잖아요. 그 시퀀스도 뭔가 괴물의 둥지 들어간 느낌이라 이거 빼박 미나토가 괴물이 싶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변하는 줄 알았어요. 하면서 하면서 진짜 괴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 자, 괴물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셔야 되는 영화입니다가 그냥 일반인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새끼들이 봐야 됩니다. 이런 영화도 안 보고 나라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지한 것이고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해요. 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위치에 가면은 공감하지 못하는지. 공감을 일반 대중에게서 못 느끼고 시민한테 못 느끼겠으면은 이런 영화라도 보면서 공감을 좀 길렀으면.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만약에 고레다 히로카즈가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아마 더 많이 봤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